네, 여러분, AI 모델의 성능은 빠르게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비공개 모델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데 기업이 AI를 실제 업무에 넣기 시작하면 모델의 지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를 AI한테 보여줄 것인지, 어디까지 AI 행동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AI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AI로 교체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요, AI가 우리 회사에서 배운 지식은 과연 누구의 소유인지, 이런 게 굉장히 맹점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팔란티어는 모델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기업이 AI를 선택하고 통제하고 교체하고 소유하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팔란티어의 실적을 확인해보면요, 기업들이 이러한 AI 통제권에 실제로 큰 돈을 지불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팔란티어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제가 좀 파헤쳐 볼게요. 팔란티어의 분기 매출은 19억 3,500만 달러였습니다. 전년 대비 93% 거의 2배 성장한 건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 8분기 연속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성장의 질도 좋았고요. 미국 상업 고객 숫자가 35% 늘었는데 매출은 149%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이 팔란티어를 쓰는 돈이 더 늘었다는 소리인데요. 실제로 순매출 유지율이라는 지표에서 157%를 기록했거든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지난해 100원을 쓰던 기존 고객이 올해는 157원을 썼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미 들어온 고객이 팔란티어에 더 많은 업무를 맡기면서 발생한 성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는 계약 잔고도 103% 늘어났는데 이것은 현재 매출보다 미래의 매출이 더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팔란티어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정말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제시했는데요. 저는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엔비디아가 개발한 오픈소스 모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네모트론 울트라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학습, 별도의 미세 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강화 학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이 최상위 AI 모델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던 실제 현장의 기업 업무 5개나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능 만점자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 업무를 가장 잘하는 것은 아닌 것과 거의 같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험 점수가 가장 높은 AI와 우리 회사의 재고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계약 그리고 금융 업무를 가장 잘 처리하는 AI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항상 가장 비싼 모델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적절한 모델을 골랐으면 되니까요. 여기서 팔란티어의 역할이 생기는 겁니다. 팔란티어가 가장 자랑하는 개념인 온톨로지라는 것은요, 고객 회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실제 업무를 모두 연결한 디지털 운영 지도입니다. 사람과 설비, 재고와 주문, 그리고 계약들이 어떻게 각각 연결되는지를 사이버 세상에서 정리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AIP라는 AI 관제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어떤 AI 모델을 쓸지를 결정하고 데이터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AI의 행동을 기록하고 또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AIP 제품에다가 아예 어떤 모델이든 any 모델이라는 선택할 수 있는 기능까지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특정 모델에 모든 업무를 묶어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팔란티어는 이제 AI 모델을 고르고 연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처음 나온 건데 고객의 데이터로 모델을 추가 학습시키는 영역까지 직접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AI에 대한 주권, 소유권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sovereignty라고 부르고 있죠. AI가 기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습한 지식이 외부 AI 모델 회사가 아니라 고객이 직접 소유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분명한데요. 앞으로 AI 모델 자체는 점점 흔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떠한 기업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한 업무 방식과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기업의 진짜 자산은 모델이 아니라 모델에 연결된 데이터와 업무 지식이거든요. 팔란티어는 바로 그 지식을 고객 안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팔란티어의 대척점에 서 있는 AI 모델 업체 있죠. 오픈 AI라든가 엔트로픽은 오히려 팔란티어의 영역인 기업 현장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도 팔란티어처럼 직접 본인들의 엔지니어를 보내서 고객 업무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양쪽이 서로의 업무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팔란티어의 핵심 해자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AI 모델 자체가 아니라 20년 동안 여러 정부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제 업무 구조를 온톨로지로 만들어 온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은 자본을 투입해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가 있지만 고객 조직의 운영 방식이 축적된 플랫폼은 단기간에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번 실적에서 보인 팔란티어의 가장 큰 약점도 있습니다. 바로 해외 부분인데요. 국제 상업 부분 매출은 전분기보다 2% 늘어나는데 그쳤거든요. 같은 기간 미국 상업 매출은 전분기 대비 28%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AI 주권, AI sovereignty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데이터와 AI를 직접 통제하고 싶다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란티어한테 유리하죠. 두 번째는 어떤 국가가 미국 기업 자체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팔란티어에 불리하죠. 미국 기업이니까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팔란티어의 핵심 시장은 미국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맹국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이 미국 기업을 경계하더라도 팔란티어를 당장 대체할 현지 플랫폼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은 기업 가치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팔란티어의 현재 기업 가치는 2026년 예상 매출의 약 50%에 달하는 멀티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을 정당화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30% 정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야 되고 잉여 현금 흐름에 관한 마진율도 40%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지금 주가는 팔란티어가 단순히 좋은 회사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고속 성장을 이어가면서 높은 현금 창출력까지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높은 수치지만 엔터프라이즈 AI의 본격화 그리고 AI 주권에 대한 필요성과 그 명분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저는 청신호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I 모델이 흔해질수록 더 비싸지는 것은 지능 자체가 아니라 그 지능을 선택하고 통제하고 교체하며 그 기업 안에 소유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하니까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말해 흐름은 바뀌고 있어 AI가 그리는 방향 그 안에 답이 있어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힌트야 한 종목이 집